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잠시 짬을 냈습니다.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라고 하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변수하면 유시민 그리고 박근혜 이 두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유시민은 이재명의 표를 갉아먹는 거대 변수가 됐고요. 엄청난 지금 망언을 저질렀죠. 씻을 수 없는 치명적 패착이다. 이재명의 지지율을 적어도 5%는 깎아먹는다. 5%면 사실 당락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당락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 또 다른 변수 하나가 터졌죠. 바로 박근혜인데요. 물론 이 유시민 박근혜 말고도 많은 이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치명적 변수, 뭐 코끼리도 나왔고 칼이나 뭐 젓가락도 나왔고요. 거북선도 나왔고 그 앞에 커피 원가 120원 이런 발언들이 다 있었죠. 거기다가 이재명의 아들이 도박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불법 도박이 되겠죠. 이런 사실이 이제 터지면서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다. 코너 몰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평론가들 중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50% 이상 득표할 것이다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많은데요. 그거 무게 그렇게 많이 주지 마십시오. 무게 중심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헛수를 보고 지금 떠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수는요. 이거죠, 이거.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요. 한국갤럽이라든가 MBS 이런 것을 우리 주요 언론들이 애지중지 뭐 크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번에는 이런 여론조사가 더 맞다라고 저는 일관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때 맞춘 것은 이들 여론조사예요. 그런 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43.6, 김문수 42.7, 델리안, 공정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오히려 더 맞다라는 거죠.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단일화 가상 대결 이재명 44, 김문수 46.7 이런 여론조사가 맞는 겁니다. 물론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요 신락 같은 희망과 기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준석이가 사퇴하는 그런 카드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사전 투표는 끝났지만 본투표가 사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었다라는 것 이거 분명한데 우리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이 TV 방송에 출연해서 떠들고 있는 그 평론가들은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죠. 자, 그거 자체가요, 마치 지금 진실이 따로 있는데 그 진실을 마치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여론조사는 추세와 흐름 그리고 정확한 평균 값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김문수 후보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이재명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둘이 지금 빅뱅이 터졌다. 골든 크로스가 지금 일어나려고 난리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너무도 많은 이슈가 터졌는데 이재명에게는 주로 불리한 뉴스만 찰떡 쏟아졌고요. 김문수 후보에게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지율이 적어도 5% 내려오고 5% 올라갔다. 그리고 10% 정도가 단숨에 극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문수 이재명은 서로 붙어 있다. 누가 이길지 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일화에서 이렇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 투표 이재명에게 43.6, 김문수에게 42.7 이거는 뭐 차이가 거의 없네. 그죠? 여론조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여기 마지막 여론조사죠. 물론 김문수 후보가 좀 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는 여론조사도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여론조사가 뭔가 좀 이상하다. 표본이 오염이 됐거나 왜곡된 표본을 갖고 잘못된 어떤 특정 지지층이 과표집된 특정 지역이 과표집된 그런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계속 내려오죠. 김문수 계속 올라가죠. 이런 식입니다. 때문에 해볼 만한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번에 어쨌거나 막판에 변수들이 주로 이재명에게는 나쁜 것, 그야말로 엄청난 지지율 다운그레이드를 만들어낼 그런 변수들이 터졌고 김문수에게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는 지지율이 5%에서 10% 정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환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시민이 막판에 큰 역할을 했고요. 그걸로도 최소 3% 혹은 5%이 정도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에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이재명에게는 떨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막판 변수 하나 터진 게 바로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할 때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었잖아요. 약간 연두색 뭡니까? 하여튼 저 파란색 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근혜가 혹시 또 민주당을 지지하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서문시장을 찾았을 때도 아이보리 색상이랄까 이런 어떤 미색 계통의 옷을 입었는데요. 빨간색 옷을 입지 않았어요. 좌우지간. 투표할 때는 남색 계통이죠. 남색. 남색을 영어로 치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딥 블루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블루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다. 박근혜가 놀랍게도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저는 완전히 틀린 오판이다. 그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보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색깔에 대한 어떤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시절에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였었지. 그때 그 유명한 도장는 터지는 바로 그 사건인데요. 친박 간별 막 터지고 막 할 때 그 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원래 그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기는 선거였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가 찾아왔죠. 결국 이제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되어서 탄핵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요. 빨간 옷을 입고 여기저기 격전지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외국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선거 코앞에 다가와 있는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주요한 지역을 막 이렇게 순회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보고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원한다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때 노골적으로 빨간 옷을 입었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그게 사실 역효과가 좀 났어요. 사실은 그게.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보고 오히려 좌진영 혹은 중도진영이 더 이렇게 뭉쳐버리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 색깔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빨간색은 국민의힘. 그래서 나도 빨간색 입고 나간다. 이것은 유치한 거예요. 그 생각은. 그래서 색깔에 대한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평소에 편한 대로 입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남색 계통의 옷을 한번 입기도 했고 그리고 서문시장에 나타났을 때도 흰색 옷을 입고 나타났던 거죠. 그걸 갖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생기고 뭐 해석이 생길 수가 있지만 완전히 그건 오판이다. 민주당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박근혜는 살아 있습니다. 대선 사흘 앞두고 서문시장 방문 여기 분들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서문시장 난리 났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기만 하면 뭐 거기는 구름 인파가 인산인해 이것은 뭐 공식이죠. 공식. 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겠죠. 박근혜 파면 후 첫 유세 마음 풀리는 느낌. 김문수 지원 사격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유영하 의원 등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행을 했거든요. 동행을 했다고요.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누가 보더라도 100%, 101% 김문수 후보를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박근혜 후보를 또 만나서 다정한 오누이처럼 이렇게 손을 잡았잖아요. 참고로 이 두 사람은 나이도 같아요. 김문수, 박근혜, 김무성 이 세 사람 나이도 똑같아. 기이한 인연입니다. 자, 지금 현재 뭐요? 역대 이제 지금 현재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가장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입장을 변호했던 인물은 김문수죠. 김문수. 박근혜 대통령은 나보다도 더 청렴한 사람이다. 부정부패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가족도 없다. 자식도 없다.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분을 복권시켜 놓고 있는데 예우를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 퇴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지금 완전히 끊겨 있잖아요. 경호만 받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대통령 사비로. 그러니까 동생인 지만 씨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러네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문재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완전히 복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 게 김문수 후보죠.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원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도 알뜰살뜰한 마음으로 정말 속살까지 다 드러내면서 지원해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 생가도 찾아갔고 충청도 표심을 이렇게 끌고 오기 위해서죠. 그리고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찾아갔죠. 이게 이번에 왜 이렇게 큰 변수가 되는가 하면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쭉 보게 되면요. 생각외로 영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와요. 충분히 안 나오고 있다니까. 이게 대박 신호입니다. 조짐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 사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지금 지지율이 충분히 안 나오잖아. 이재명이가 그만큼 가져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분명히 이게 작동합니다. 영남 인구가 1,500만이에요. 영남에서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나오는 지지율보다도 MBS라든가 한국갤럽 기준으로도 5% 더 올라갈 동력이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 MBS는 한국갤럽에서 5%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져요. 영남이 그만큼 올라가면 다른 지역도 조금 올라가거든. 그러면 7% 8% 차이는 순식간에 그냥 거기서도 그냥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정도 이런 흐름이라면은 공정이라든가 에이스 리서치 같은 이렇게 김문수 후보에게 잘 나오는 여론조사 있죠. 거기서는 완전히 그냥 골든 크로스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좋은 시그널이다. 신호다. 영남이 아직 김문수 후보에게 완전히 결집 안 했다. 이거는 뭐 보험 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저축 예금이 이만큼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찾아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박근혜 대통령 뭐 사진들인데요. 이건 지우고 보죠.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 살아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인기 그대로 이제 절감합니다.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다시 대통령 나오세요. 뭐 윤어게인도 있습니다만 윤박도 있습니다. 윤박도 있어요. 나이도 뭐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정치하려면 할 수도 있는 나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구름인파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되면 영남, 충청이 반응을 한다.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5%에서 약 한 7%까지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충격적 장면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판 대변수 유시민 플러스 박근혜 이 효과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갤럽이라든가 MBS 같은 이런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고 있던 것까지도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김문수 후보에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시간이 오늘 없었지만 잠깐 시간을 내봤습니다. 짬을 좀 내가지고 이 방송은 한번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대로 가게 되면요. 본투표에서 결집만 제대로 해주면은요. 그야말로 대반전, 대역전,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문수다. 자, 이런 생각을 그냥 호황한 희망회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가시적 목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